안녕하세요, 오준호 박사입니다. 미국의 내과 의사이자 내분비학자인 도안 커티스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식량난으로 인해 빵 소비가 줄어든 것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는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고 밀과 정신분열증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안 박사는 또한 서구화된 식습관이 적용되기 전 뉴기니 원주민 사회에서 정신분열증을 6만 5천 명 중에 딱 2명 걸렸었는데요. 이들의 식단에서 밀 섭취량이 늘어나고 나서 정신분열증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워낙 옛날에 진행됐던 실험이라 도안 박사의 이론인 밀 속의 글루텐이 인간의 정신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실험 중에 덴마크에서 자폐 아동들을 대상으로 글루텐과 카제인을 뺀 식단을 먹이면서 24개월간 관찰한 실험이 있어요. 이 실험의 결과 자폐를 측정하는 수치인 ADOS 수치가 식단 조절을 했던 그룹이 식단 조절을 하지 않았던 그룹에 비해 좋은 결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듀크대에서 발표한 한 환자의 사례가 있는데요. 53년간 환각에 시달리며 자살 시도를 하던 환자가 밀가루를 비롯하여 탄수화물 식이를 조절하였더니 8일 후에는 증상이 호전되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밀가루가 인간의 정신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이 밀가루란 말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밀가루를 먹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신질환에 걸린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밀가루의 안 좋은 영향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피해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크리스틴 지오르드루 박사는 글루텐이 위산에 분해되어 만들어진 폴리페타이드가 우리의 머릿속에 뇌를 보호해주는 혈액 뇌 관문을 통과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루텐에서 분리된 펩타이드를 따라가 봤더니 이 펩타이드가 뇌에서 모르핀 수용체와 달라붙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르핀 수용체가 뭐냐면요, 우리 몸속에 히로뽕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이 들어왔을 때 그 마약 성분이 달라붙는 수용체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과정에서 사람마다 다른 이 수용체에 반응하는 민감성에 따라서 밀가루를 먹었을 때 마약처럼 강렬하진 않지만 행복감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기분이 막 안 좋아진다거나 자꾸 빵이나 라면이 막 먹고 싶어지는 그런 금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중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마약 성분을 분해할 때 쓰는 날록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에게 실제로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는 약인데요. 이 날록손을 투약했을 때 글루텐 속의 펩타이드 역시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실험이긴 하지만 정신질환자에게 날록손을 투여했더니 환청이 감소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날록손이 도파민과 엔돌핀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환청이 꼭 글루텐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만 보셔도 주변에 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가 있다면 단 1%라도 도움이 될지라도 그분에게 밀가루를 줄이라고 조언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지금보다는 밀가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완전히 못 끊어요. 최대한 노력하는 거죠. 내가 왜 라면이나 빵이 자꾸 먹고 싶어지고 안 먹으면 생각나고 그러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밀가루가 잘못입니다. 밀가루가요.